샤이 윤석열, 샤이 김문수를 기다리고 있는 내심의 모양새다라는 말씀인데, 자, 그렇다면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1호 당원은 당을 나갔고요. 이 시기에 입당을 한 사람도 있고요. 반면에 조금 더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는 보수 인사도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모습을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이 저지른 폐악을 일당 독재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 하려고 비워둔 시간을 나누어 이 사건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계몽되었습니다. 그동안 4반세기 동안 이루지 못한 DJ의 꿈을 이제 6월 3일 밤부터 시작되는 차기 정부에서 이룩할 사람, 그 후보의 이름이 누굽니까, 여러분? 야게, 너무 야게. 세 번만 심차게 더 외쳐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후보의 이름이 누굽니까? 개몽됐다 발언으로 유명세를 탔던 김계리 변호사가 국민의힘 입당 신청을 했고, 또 이제 전 새누리당 소속으로서 김용남 전 의원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지 선언을 한 모습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먼저 김계리 변호사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이제 윤어게인 신당 창당의 당사자죠. 이런 사람이 이제 입당을 해서 뜻을 같이 하겠다. 이런 부분 때문에도 전 대통령의 탈당 효과가 미비할 거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김계리 변호사가 선대위에서 뭐 자리를 맡거나 주요 보직을 맡아서 활동은 아니고요. 예. 이게 평당원으로서 당원 가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영향이 있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오히려 당원 가입을 신청했는데 안 받아주면 그게 더 문제가 되죠. 지금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당원 가입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고, 네. 또 대선 끝나고 나면 각각 전당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원 가입을 독려하고 있기 때문에 가리지 않고 국민의 어떤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공감한다 그러면 당원 가입 받아주는 것은 당연한 거다. 하지만 네. 김계리 변호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는 그 이유로 오히려 역차별해서 받지 않으면 그게 더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선대위에서 어떤 직함받지 않고 평당원으로 들어왔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크게 영향이 없을 거다 그래 봅니다. 반면에 이제 윤석열 캠프에서 역할을 했었던 김용남 전 의원이 개혁신당 탈당을 하고 지지 선언을 이재명 후보 쪽으로 했습니다. 어제 광주에서 김상욱 의원이 민주당에 입당을 했고, 또 허은하 전 개혁신당 대표도 이제 이 후보의 중도 확장 보수 전략을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다. 합류 여부가 또 점쳐지기도 하거든요. 이런 그렇죠. 이재명 후보 측에서 치고 있는 빅텐트 이런 건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인위적인 게 아니고 이제 국민의힘이 자초한 것이고요. 국민의힘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샤이 보수 하잖아요. 사실 보수는 당당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샤이 보수 만드는 국민의힘이 지지자들이 지금 샤이한 게 아니고 샤이 이재명입니다. 지금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도 저도 운동하고 있으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머리 아프다, 너무 힘들다. 왜?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에는 탄핵 당하고 경제 못 살리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도구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가 정말 당당한 보수로 거듭나기 위해서 네. 도구, 전략적 선택을 하시는 것이지, 저렇게 김용남 의원, 허은하 의원, 뭐 문병훈 의원, 또 물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신뢰도 있지만 중도 보수, 즉 보수가 무너졌기 때문에 본인들께서 정말 중도 보수를 또 한 번 더 역할을 해보고 싶은 그 마음에서 이재명 후보가 전략적으로 맺는 것이지, 그것을 모든 것을 이제 그 이재명 후보가 완벽하고 모든 것이 그런 건 아니다. 다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이렇게 후보들 뭐 이렇게 지지하고 이런 것들을 예. 그 취지 맥락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국민의힘, 더 나가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업자득. 예, 이 결과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명분의 진정성을 네. 좀 보느냐, 정치적 행보냐, 좀 각자의 평이 좀 갈릴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허은하 전 대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탈당의 배경에는 이준석 후보와의 갈등이 있었거든요. 이준석 후보의 오늘 행보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최하는 토론회에 참석하고 곧바로 호남으로 이동해서 표심 잡기에 나설 예정인데, 어제 토론회가 있었죠.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정말 날선 수위의 공세를 폈는데, 그 과정에서 좀 얼굴이 상기됐나 싶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얼굴이 좀 붉어진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는데 본인이 직접 해명을 해놨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실시간으로 좀 방송을 보면서 유독 좀 볼이 빨개서 혹시 뭐 부끄러워나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나이는 네. 어리지만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오랜 경험이 있고 방송이라든지 토론을 했기 때문에 뭐 부끄러워서 이런 것이 아닌데, 긴장할 사람은 아니니까. 그렇죠. 유독 이제 붉어서 저도 좀 궁금했고 건강에 안 좋은가 한번 염려했었는데 확인해 보니 염증약을 하는데 후보 기간에는
24시간이 모자랄 정도 굉장히 네. 목을 많이 해서 저도 목 캔디를 늘 하더라도 목이 상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개혁신당의 또 미래 또 책임지는 그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몸이 더 반응하는 것 같아서 저런 거는 조금 뭐 지지하진 않더라도 네. 걱정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안타까움이 드는 게 예. 인지상정이겠죠. 뭐 제 기억에는 이제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기 전날에 부산의 명지시장에서 마이크 없이 유세를 하면서 거기에서부터 좀 목이 많이 상했던 그렇죠. 걸로 좀 네. 보였는데 그 여파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범보수의 유일한 역전 변수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단일화라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지율은 계속해서 10%를 향해 가고 있는데 만약에 두 자릿수 지지율을 뚫는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단일화를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이 좀 적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제 두 자리가 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이준석 네. 후보도 본인의 정치적 어떤 개인적인 소망은 이번에 한번 두 자릿수 만들어 보자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또 네. 현실적으로 두 자릿수를 만들어야지 선거 자금도 보존이 가능하죠. 절반이라도 그런 네. 상황인 건데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선거 후반에 치달을수록 양측이 결집하게 되거든요. 지금 45대 45 이런 상황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나머지 10이 있는 건데요. 결국 궁극에 가면은 49대 49의 승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지지율이 뭐 한 자릿수에서 그 한 네. 자리 더 작아져서 2에서 3% 수준이 될 거예요. 그렇다 보면 본인이 아주 젊고 그리고 이제 보수 정당에서 들어와서 본인이 어떤 그 뭐 예를 들면 과기부 총리라든가 또는 과기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아주 많은 정치적 가능성이 열려 있기 네. 때문에 결국 전국에는 단일화에 참여하면서 대선 승리를 결판짓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봅니다. 계속된 단일화 이야기에 선을 긋고 있는 이준석 후보가 과연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선 국면 이야기 해봤습니다.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